400년 전의 조선. 400년 전쯤 조선의 지배체제와 백성들의 삶을 하멜 표류기에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은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조총 등 무기와 각종 서양 물품을 들여오고 있었다. 이후 일본의 전국 시대를 종식하고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이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이다. 도요토미의 죽음과 함께 7년 전쟁이 끝나고 이어서 정권을 장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포르투갈, 스페인 등 서구 세력의 무역 창구를 개방하고 대유럽 무역을 시도하였다. 일본과 달리 이 시기 조선은 서양인들과의 무역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남 자체도 금지하고 있었다. 중종조에는 조광조가 성리학을 조선의 유일한 정치 및 도덕의 이념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며 혁신적인 정치 풍토를 조성하고자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개혁의 내용 중 보수 훈신들의 반발을 가장 크게 불러온 것이 위훈 삭제 즉 가짜 공신들 제거의 시도에서 실패하였다. 그러나 후일 퇴계 이황 및 율곡 이이라는 거목을 통해 조선의 정신세계를 구축하였으나 성리학을 유일한 정치 이념으로 하는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사상적으로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잃어갔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쇄국 정책을 고집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경우와는 달리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서구의 근대 과학 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조선의 침탈에 나섰고 성리학적 유교관을 고집하던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순환을 겪게 되었다. 당시 370년 전에 조선에 표착하여 13년간의 억류 생활 끝에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네덜란드인 하멜에 의해 쓰여진 하멜 표류기를 통하여 당시의 실상을 알아보자. 조선 효종 때 하멜 일행은 1653년 제주에 표착한 이래 13년간 억류 생활을 하다가 8명만이 탈출에 성공하여 나가사키를 거쳐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하멜은 귀국하여 1668년 하멜 표류기를 출판하였다. 하멜은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최고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중앙의 관리 및 지방관, 전라도 향촌의 하층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두루 접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멜은 조선인의 민족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매우 도둑질을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동시에 조선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고 쉽게 속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선 사람들은 유약한 민족이며 강직함이나 용기가 전혀 없으며 겁이 많은 것을 그렇게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이 많아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을 아끼지 않고 외국인을 따뜻하게 대우한다고 서술함으로써 조선인에 대한 호의적 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멜이 조선에 머물렀던 시기는 조선이 대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시기였다. 이때 조선 백성들은 대부분이 도토리, 소나무 속껍질, 풀 등으로 연명했다. 이때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곡식수만 석을 지원받아 기아의 위기를 넘겼다. 하멜은 그의 기록에서 이때 수천 명이 죽었다고 적고 있으나 사실은 조선 백성 수십만 명이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었던 것이다. 반면 부유층들은 무제한의 축첩이 가능했으며 여자들은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내쳐졌으며 여자들의 지위를 노예처럼 평가했다. 그리고 장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에 대하여도 적고 있다. 하멜 표류기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에서 조선을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지침서였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400년 전의 흐름인 중국에 종속되려 하고 있으며 거짓과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 같다.